고민인데, 여러분들은 유능한 학생들이니까 동시에 3개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얘는 근데 이제 앞에서 문제 풀었듯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값을 딱 뽑아낼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여주면 그냥 될걸? 얘가 z분의 1 얘기했지? 이렇게 나눠버리면 됩니다. 뭐 z분의 2가 나오고, 여기도 이제 w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z바, 요게 지금 z분의 1이고요. 2분의 w바, 요게 w분의 1이야.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z바 플러스 w바,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다가 바를 씌워버리면 이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i 대입하면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됐네? 근데 이제 이거를 z하고 w를 모르니까 저걸 막 z를 a 플러스 bi 뭐 w를 c 플러스 di 이렇게 놓고 들어갔다. 그럼 이제 망한 거야. 이제 풀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뭐 풀려면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힘들어. 근데 지금 RPM에 특히 요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즘 트렌드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경험으로 알아놓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62번 볼게요. 요거는요, 그냥 문제가 뭐 어쩌라는, 뭐 문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몇 개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금방 이제 알 수 있긴 합니다. 알 수 있긴 해요. 근데 지금 F의 A, B라는 걸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1, 3이라고 했으니까 넣어봐. 그럼 F의 1, 3은 1 플러스 3i분의 1 빼기 3i거든? 그럼 이거 실수화를 해줄 거예요. 실수화를 해주면 이 분모 얼마 되니? 10. 이렇게 1의 제곱, 3의 제곱. 됐네? 그 다음에 분자는 요거의 제곱이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6i. 뭐 이런 식이 되겠네? 됐네? 그럼 이거 뭐 얼마야? 몰라. 뭐 5분의 4 플러스 3i. 이게 뭔데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요거 있지? 이거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여기다 2하고 6을 넣어요. 여기 2하고 6을 넣어요. 여기 2하고 6을 넣어. 2 플러스 6i. 2 빼기 6i. 여기 이제 F에 2,6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물어봤지, 이거? 보여요? 안 보여? 얘가 집어넣은 숫자가 특이해서 그런 거야. 이거 이제 2로 약분하잖아? 2로 약분하면 저거 위에 값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게 지금 1, 3의 2배 된 값이잖아. 2, 6이. 이건 3배 된 값이잖아. 4배 된 값이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배 했으니까 그냥 원래 값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3배 되고, 4배 되고, 5배 돼봤자 똑같은 값인 거지. 그럼 요런 값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죠? 곱하기 5 해버리면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문제에서 그냥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68. 이서연이 물어봤나? 누가 물어봤지? 요건 2n제곱이라고 돼 있어서 좀 막막한데, n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제 n 자연수거든, 보통. 뭐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럼 뭐 몇 제곱 한 거야. 근데 이 2n제곱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야. 분리했을 때 요걸 보면 딱 뭔지 알아야 돼. 요거 제곱하면 뭔데, 방금?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예요? 2 아니? 이렇게. 근데 뭐 계산하면 되거든? 완전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했어요. 요걸 제곱하면 2i인데 분모가 제곱하면 2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 그냥 i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말하는 게 i의 n제곱이 1이 나오는 n의 값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4의 배수니까 48까지 하면 12개가 나오겠죠? 다음에 70.
요거 열심히 들으세요. 이거 해서 빨리 못 끝내면 연장 수업합니다. 대답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두 복소수 Z하고 W가 있고요. 쟤네가 복소수라고 했지 뭐 허술한 얘기는 안 했어요. 일단은 실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기억해서 여기다 켤레를 씌우면은 여기다가 바가 분배되냐? 뭐 몰라요. 맞아요. 이렇게 그지? 그냥 바 분배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Z 제곱이 실수이면 이거 누가 물어봤지? 70번 누가 질문했어요? Z 제곱이 실수야. 그럼 뭔데? Z가 순허수 아니면 그냥 실수. 실수이거나 순허수이다. 둘 중 하나인 거지. 그러면 Z 빼기 1의 제곱도 실수이다. 그럼 얘가 순허수였어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죠.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 Z가 W 바랑 같으면 이게 둘이 켤레 관계인 거네. 그치? 그럼 둘이 켤레 관계이면은 여기다가 바를 씌워버리면 W 대신에 Z 바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Z 바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켤레끼리 더하고 켤레끼리 곱한 거니까 이건 뭐 그냥 실수 맞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71번 이거 좀 쉬웠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모양새를 보니까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피곤해지지. 근데 뭐 별로 어렵진 않겠어. 얘가 여기다 바를 열심히 쳐놨는데 여기다 바를 해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 요게 4 빼기 2i다. 요게 양변에 바 친 거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알파 빼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놈이 1 플러스 i인 거 알고 있어. 이렇게. 그럼 알파 빼기 베타를 구했죠. 실수화 해버리면 분모 2니까 2분의 4 빼기 2i 1 빼기 i. 근데 이거 이 약분해 놓고 할게요. 2 빼기 i 1 빼기 i. 그럼 실수 부분은 2 빼기 1,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알파 빼기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i야. 연립해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됐나? 다음에 72번. 요거는 요거를 보고 뭔 소린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표현할 때 이걸 a 플러스 bi로 해놓고 이걸 적어줘야 돼요. 응? 얘가 실수, 얘가 실수. 이런 조건이 있어야 여기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Z하고 Z 바를 곱했어. 정우진? 그럼 뭐예요? 실수. 응? 정확하게? 응? 이거랑 켤레랑 곱했어. 뭐 나와야 돼? 응, 이렇게. 응,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잖아. 아니,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 맞냐? 근데 이거는 A도 실수고 B도 실수란 말이야?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이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0이래. 그럼 뭔 소리야?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Z가 그냥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했을 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다. 이렇게 해서 X, Y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네? Z랑 Z바를 곱해서 0이 나온다? 그럼 바로 저건 그냥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봐봐. 어떤 복소수 Z가 있어요. 어떤 복소수 W가 있어요. 곱했는데 0이 나왔대. 김규민 둘이 곱했는데 0이 나왔대요.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OX. 이 문제랑 상관없이 내가 만든 거야. 이거만 보면 돼. Z랑 W가 복소수예요, 지금. 복소수. 복소수인데, 둘이 곱했는데 0이 나왔대요. 그럼 둘 중 한 명이 0이다. 돼, 안 돼? 자, 손 들어볼까요? 5 손 들어보세요. 5. 하나, 둘, 셋, 넷. X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5입니다. 이거는 곱해서 0이 나오는 거는 이게 실수였든 복소수였든, 어? 이게 무조건 둘 중 하나가 0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그냥 그 증명을 하려면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만약에 Z가 0이라면, Z가 0이라면, 그냥 이게 0이죠. 맞아요? 두 번째, Z가 0이 아니라고 쳐요.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지,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럼 W가 0이에요. Z가 0이거나 W가 0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헷갈려 해. 뭐 때문에 헷갈려 하냐면은, 이 복소수에서, 여기 나왔어. 그럼 둘 다 0이다. OX. 복소수야, 지금. 제곱 더해서 0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Z는 0, W는 0, OX. 이건 X지. 복소수에서는. 왜냐면 그냥 하나가 I가 들어가고 하나 1이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맞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복소수에서는. 제곱해서 더한 게. 근데 이제 곱해서 0이 나오는 거는 실수 때랑 복소수 때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기억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73번. 요거는 우리 이제 복소수에서 음수의 제곱근에서 부호에 대한 문제고요. 둘이 곱했는데 루트를 합쳤어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왔거든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 정우진. 너 때문에 풀어주는 거잖아, 이거. 이게 뭔 소리야? A랑 B랑 B가 A가 0보다 작다, B가 0보다 작다. 이거는 뭔 소리야? C가 너무 C가 음수고. 다 알고 있네, 이렇게. 그럼 얘네 이제 음수 양수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 절대값 B 플러스 C. 귀찮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죠. 됐네?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음수고 D만 양수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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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A, 요건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 요거는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C, 요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서 A 빼기 D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 없어졌고 B도 없어지겠고 C도 없어져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죠? 됐지? 다음에 74번은 질문이 없었지만 여긴 풀기 싫은데 여기 실력업 여기 문제가 좀 빡세 두 개가. 근데 빡센 게 되게 좀 이렇게 뭐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요.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Z1이 1 플러스 2i였는데 그 다음 거에다가는 여기다 켤레를 씌워서 1 플러스 i를 더해라? 뭐 이런 거죠. 됐네? 나열을 좀 해보면 규칙이 보일 거야. 왜냐면 얘가 100번째를 구하라 그랬잖아. 100개까지 다 하진 않겠지. 그럼 Z1을 쓰면 1 플러스 2i였고요. 여기부터 그냥 암산으로 쓸까요? 여기 켤레에다가 실수도 1 더하고 여기도 1 더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2 빼기 i 이렇게 나오겠죠? Z3은 또 여기 켤레에다가 1 더하면은 여기 나와요. 됐네? Z4는 켤레에다가 또 1 더해요. 그러면 4 빼기 i. Z5는 5 플러스 2i. 규칙 나왔죠? 이건 1, 2, 3, 4, 5지? 이거는 2 마일, 2 마일, 2 마일 이렇게 가겠네? 그럼 Z100은 뭐냐? 100. 그 다음에 짝수 번째일 때 마이너스니까 이거 나오겠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됐나요? 얘보다 빡센 게 75번이에요. 근데 얘는 숙제 내줄 때 사실 뭐 하지 말라 그랬고, 요거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오메가래요. 여기 오메가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이놈은 오메가예요. 이건 세제곱하면 1 되는 놈이에요? 마이너스 1 되는 놈이에요? 이게 1 되는 놈이에요. 얘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고, 오메가가 요 앞에가 플러스 1이면 요거 되는 거를 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풀기가 좀 힘들어요. 풀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놈은 아까 그 서연이 물어본 거에 나왔던 거야. 이거 제곱하면 뭔지 알겠어요? 이거 지금 n제곱을 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자연수니까 제곱만 일단 해볼게. 제곱하면 어떻게 돼? 분모는 2i 되고 분자는 2 되지. 이걸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i야.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편의상 이놈을 z1이라고 하고요. 이놈을 z2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게 z1은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에 뭐 z1의 4제곱이 마이너스 1, 6제곱이 플러스 i, 8제곱이 1 떠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나오겠지. 네? 저 앞에 있는 놈을 제곱한 게 마이너스 i거든. 이렇게 제곱한 게. 너무 빠르니?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이놈 볼게. 이놈이 이제 이상하게 생겼어. 이놈이. 근데 이거 그때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놈을 z2라고 하고 얘도 이제 n제곱을 할 거니까 이걸 제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곱을. 그럼 제곱을 하면 분모는 4 되고요. 분자는 3 빼기 1, 2.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3i 이렇게 나와. 됐니? 뭐 틀리면 말해주세요. 떴다. 오메가가 떴어요. 그죠? 오메가가 떴어. Z2의 제곱이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그럼 Z2의 제곱이 오메가예요. 그럼 오메가, 이거는 지금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놈이지. 그럼 여기를 세제곱을 해보면 Z2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떠요. 이렇게. 네? 그럼 이 놈은 언제 1이 뜨냐? 이걸 다시 제곱을 했어. 요때 1이 뜹니다. 그럼 얘는 12개 단위로 수련하는 놈이에요. 12개 단위. 그러니까 이제 1이 뜨는 데만 보면 요때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얘가 둘이 더해서 이게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우연으로 더해서 막 2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몰라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그지? 그래서 그냥 이제 1 떴을 때 만나는 거니까 8제곱일 때하고 12제곱일 때니까 최소 공배수를 봐주면 되겠죠. 네? 2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응? 근데 좀 싫죠. 이걸 오메가를 몰랐잖아, 이게? 내가 이걸 보고도 몰라. 이걸 보고도 몰랐으면은 이걸 계속 거듭 제곱을 해서 결국에 여기 뜰 때까지 해봤어야 되는 거야. 저거를 제곱을 하고 또 제곱을 막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오메가를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 오메가 형태를 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얘기해줄까 말까? 참고로만 들으세요. 참고로만. 지난 시간, 근데 한번 얘기해준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학에 가면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워요. 복소평면.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X축에다가 이제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실수지? 여기 점 위에다가는 허수를 못 찍어요. i를 못 찍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어떤 x 플러스 yi라는 복소수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2 플러스 1i 돼 있어. 그러면은 이 복소수를 요 평면에 있는 점 하나에다 다 대응시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마치 실수를 여기다 다 대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참고로만 들으세요. 참고로만. 또 대학에 가면은, 만약에 공대를 가면, 스펠링이 뭐더라? 틀릴 수도 있어요. 페이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쓰는 건데, 그 오일러 공식이라 들어봤어요? 오일러 공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오일러 공식? 이제 이게 이런 거고, 이게 페이서 표현이 이 세타 자리에다가 파이를 넣으면요, 아직 안 배웠지? 그냥 보세요 대충. 그러면서 이거였나?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이게 오일러 포뮬러예요. 근데 이걸 이항을 해놓으면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대충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루트 3 플러스 i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 루트 3,1 이런 점이 찍히거든. 이렇게. 그럼 이때 이제 여기 이루는 각 있죠. 이 이루는 각.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선생님 일부러 아는 걸로 했거든. 루트 3 대 1, 2 이렇게 30도지. 맞아? 30도. 여기다가 30도를 딱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 입력을 하면은 여기 30도가 이렇게 들어가지. 여기 30도가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 그럼 코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인가? 맞지? 요건 2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아? 근데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2배만 해주면은, 2배만 해주면 요런 점에 대응이 되는 거야. 요런 점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 그럼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페이서 표현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복소수 표현의 이 점을 어떤 요 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각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의 i 세타 1, 2의 i 세타 2 이런 페이서 표현이 두 개 있었어. 그러면 요 녀석이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i 사인 세타 1 뭐 이런 식이거든. 점으로 보면은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인 거야. 이 녀석 보면은 이건 코사인 세타 2 컴마 사인 세타 2 i 지워버리고 이런 점에 대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이 복소수 두 개를 곱한다. 복소수 두 개를 곱한다는 거는 요 페이서 두 개를 곱하는 거거든. 네? 대충 들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복소수 두 개가 있는데 저기서 복소수 두 개를 곱해버리잖아? 그럼 요 각이 더해지는 셈이 됩니다. 요 각이 더해지는 셈이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런 점이 하나 있었고, 그럼 이런 점에 대응하는 복소수를 Z1이라고 하고요. 어떤 Z2라는 게 있는데, 이놈이 뭐, 예를 들어 1 플러스 i 뭐 이런 거였다. 그럼 1,1 이런 점이지? 그럼 이런 놈이 이제 이루는 점이 1,1이면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요 핑크색이 이루는 각을 세타 1, 요걸 세타 2, 이렇게 보면은, 이 복소수랑 이 복소수를 곱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각이 더해지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각이 더해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복소수 하나를 봤을 때 얘를 갖다 거듭 제곱을 하잖아. 이렇게. 계속. 이게 30도짜리였지. 원래. 그럼 30도씩 더해지는 거야. 30도 더해지는 거야. 그럼 30도씩 돌아가서 이게 언제 여기 도착하냐 생각하면은 이게 주기가 12짜리가 되는 거야. 360이 되려면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나온 이제 이놈 있죠, 이놈. 이놈 볼게요. 그럼 요거 지금 x좌표 보면은 이거 2분의 루트 3이지? y좌표 보면 이제 2분의 1이죠? 맞아? 이게 너네가 아는 삼각형이거든? 그럼 요거 보면은 방금 우리가 한 건 똑같네. 가로 길이가 2분의 루트 3. 세로 길이가 2분의 1짜리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각이 30도인 거 알겠지? 이게 한 바퀴 돌려면 몇 개 들어가야 돼? 12개 들어가야 되죠? 12제곱 했을 때 1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네? 근데 이제 약간 꼼수 같은 거거든? 꼼수 같은 건데 알아두면 빨리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은 시키는 거 하기 싫잖아. 그래서 대충 얘기해 준 거야. 대충 페이서라는 걸 얘기를 해 준 거야. 이 나중에 복소수를 둘이 곱한다는 거는 둘이 곱할 때 여기 각의 크기가 더해지는 셈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하나의 복소수를 갖다 곱하면 각이 자기 자신이 더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고등 수준에서 어떤 복소수를 걷어 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360의 약수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30도 아니면 45도 아니면 60도 뭐 이런 거 줄 수밖에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줬을 때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면은 이거 주기가 12짜리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참고용이고 나중에 궁금하면 유튜브에 쳐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고등수열에서 해결하는 거는 이놈을 알고 있는 거야. 이놈을. 오메가. 이 오메가라는 걸 잘 보면은 아마 이것도 뭐야?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짜리지? 맞아? 그럼 이놈은 이제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짜리니까 이놈이 60도짜리 삼각형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6짜리야. 오메가라는 녀석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내는 각을 막 20도 이런 거 안 줘. 무조건 이걸로 주거든? 특수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뜨더라도 이걸 뭐 2번 하든 이걸 3번 하든 하면은 얘의 배수랑 만나는 거야. 오메가의 배수랑 만나게 돼 있어. 오케이? 막 20도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와요. 숫자가 너무 힘들어서. 절대 안 나와. 특수각만 나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메가 형태만 잘 알고 있으면은 거듭 제곱했을 때 언제 오메가가 뜨는지 요것만 봐주면 괜찮게 할 수 있어요. 알겠네? 이렇게 될까봐 이거 하기 싫었는데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 자, 아주 빠르게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뭔지 알죠? 근의 공식 알죠? 맞아요? 판별식 알죠? 짝수 판별식 알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놈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심지어는 아까 문제풀이 할 때도 한번 했었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는 정말 평생 따라다닙니다. 켤레근. 이 켤레근 같은 경우는 그냥 눈 감고 생각하면은 근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나머지 한 근이다 이거야. 근이 이렇게 나오면은 나머지 한 근이 이거다 이거야. 90%는 이게 다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예제를 하나 들어서 해주면 여기에 이거 어때요? 오케이? 그때 A의 값을 구해라 이런 게 문제야. A의 값을 구해라. 자, 한 근이 이거였어요.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여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럼 요 자리가 두 근의 합자리지? 맞아? 두 근의 합자리니까 그럼 마이너스 A는 2다. 이렇게 하면 A 값을 구한 거지? 맞아? 근데 틀렸죠? 왜냐면 이게 두 근이라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게 켤레근이 안 나와요. 켤레근이 안 나와.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요게 근이 내가 만든 문제니까 답을 알아요. 다른 한 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곱하면 1이죠. 맞아? 둘이 더하면 2루트 2지. 그러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2루트 2에요.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이거 다 보여줬었죠. 여기에 두 근을 보면은 이것도 켤레 아니에요? 이건 켤레가 아니야. 왜냐면 켤레라고 하는 거는 루트 앞에 부호가 달라야 돼. 그지? 루트 앞에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이건 앞에 여기 부호가 다르지? 그럼 이 켤레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켤레근이 왜 안 나오냐? 여기 루트가 있기 때문이야. 루트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근의 공식을 봤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를 해. 우리가 한 근을 이걸로 봤는데 다른 한 근을 무조건 1 빼기 루트 2로 확정을 짓는 거는 루트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맞죠? 그렇잖아. 루트는 여기만 있잖아. 근데 어처구니 없이 루트가 이런 데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런 데 루트가 들어가 있어. 그럼 켤레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처럼. 우연히 막 여기 루트가 풀려버리고 여기 뭐 루트가 개수에 이렇게 루트가 껴있는 거야. A 자리나 B 자리. 그럼 켤레근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루트인 켤레근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 루트가 없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루트가 없다는 보장이 얘가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A, B, C가 유리수일 때 저 자리에 루트가 없어야 루트인 켤레근을 쓸 수 있다.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요 복소수인 켤레근을 쓰려면 여기에 복소수 i가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야. 이거를 갖다가 딱 뭐 중3 때든 고1 때든 문제를 딱 내잖아? 다 틀려. 우리 애들은 안 틀리겠지. 다 틀려, 근데. 잘 안 내, 그러니까. 너무 야속하잖아. 너무 야속하잖아. 사실 이 단어를 배우는 취지는 켤레근의 의미를 아는 거거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혈액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틀렸어. 그럼 선생님 많이 원망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 잘 되진 않아. 근데 정확한 디테일한 의미를 갖자면은 혈액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된다. 대신 문제 풀 때는 다 90% 이상은 혈액은으로 푼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갔고요. 문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만 몇 개만 하고 공수 2로 넘어갈 겁니다. 절대값 있는 거 해야 되나? 오랜만이라서 할게요. 혼자 풀 때 어려운 것들 397번. 자, 바로 이런 놈을 보면은, 이게 개수의 루트가 덕지덕지 있지? 이건 루트인 혈액은 안 나오겠다는 예상도 해야 되고요. 보통 루트가 나왔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잘 짜맞추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은 풀 길이 별로 없어요. 루트 2 빼기 1, 1 이렇게 하고요. 잘 보면은, 루트 2가 여기 오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부분은 2 빼기 루트 2고,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3이 잘 나오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루트 2 빼기 1 x 빼기 1. 그러면 근이 x는 이렇게 하면 그냥 근 구한 거예요. 그럼 얘기한 대로 저기 루트가 덕지덕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혈내근이 안 나옵니다. 형태가 달라요. 됐네? 너무 억지예요. 억지긴 억지지. 저 인수분해 돼야지만 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인다. 원래 이제 이거 교재에서 정석으로 하라는 풀이는 요 놈을 유리화를 시켜라 이거야. 요 놈을 유리화를. 그럼 얘를 유리화를 시키려면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갖다 곱해놓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이거 유리화 안 했을 때는 이쪽도 루트고 이쪽도 루트니까 이거 짜맞추기가 힘들다 이거야. 얘 얘기는. 근데 여기를 유리화를 시켜놓으면 여기가 그냥 x제곱이 됐고 요거랑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3 빼기 2니까 1 3루트 2 2루트 2 이렇게 나오고요. 틀린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랑 쟤랑 곱하면은 2 플러스 루트 2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얘랑 더하면 여기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하고 루트 2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달아주면 인수분해가 잘 되는 거겠지. 근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교재에서 추천하는 그런 풀이. 근데 뭐 그냥 인수분해 되면 그냥 풀어도 돼요. 다 안 된다. 다 안 돼. 근의 공식 때려보네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근데 이런 힘든 길은 웬만하면 가지 않길 바랍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2 빼기 1 곱하기 루트 2. 이게 답이야. 왜 얼굴을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에요. 자, 루트 안에를 정리하겠습니다. 루트 안에만 보세요. 자, 요거 보면은 9 더하기 2 하니까 11 마이너스 6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2니까 마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플러스 4 루트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2 루트 2야. 근데 3 마이너스 2 루트 2인데 이렇게 이중근호예요. 내가 저번 주인가? 이중근호 푸는 거 알려줬죠.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면은 2 더하기 1이고요. 2 곱하기 1이에요. 이 놈이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풀려요.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 하지 말아야겠지. 재미로 한번 해봤고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나오는 거. 여러분들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저번에도 뭐 맨날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너네 이거 다 책 풀려져 있지? 이따 갈 때 뽑아줄게. 이거는 공수2를 다 배우고 나면은 다른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방법이 없어. 요 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뭐 해를 찾는 거야. 얘가 양수일 때 기준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요 방정식을 푸는 거고, 요 때는 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데, 여기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여기는 마3 또는 2가 나와요. 근데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놈만,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놈만, 요렇게 두 근이 답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됐네? 근데 이렇게 403번처럼 절대값이 이쁘게 쳐져 있는 놈이 있다. 그럼 이런 놈은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x의 제곱을 절대값 x로 오히려 바꿔주면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빼기 2는 0. 이거를 마치 한 문자로 보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이걸 근해 공식을 쓰면은 뭐지? 맞나요? 응. 맞죠?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 t가 뭐였냐? t가 절대값 x였는데 절대값은 양수만 나와야 돼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야. 그럼 절대값 x가 1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럼 x가 1 플러스 루트 3 아니면 x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반대부호로 두 개가 나온다. 됐네? 절대값이 이렇게 이쁘게 쳐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공수2 가면은 이렇게 생긴 놈 그래프도 그릴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건 알아서 풀어보고요. 중근, 판별식 뭐 이런 거는 다 할 줄 아니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수원은 몇 시야? 여기까지만 하고 알아서 풀어오세요. 여러분 풀 수 있잖아. 숙제는 올려줄 건데 여기 443까지만 내줄 거예요. 443까지. 알았죠? 그 다음 다시 공수처에서 집합 넘어가서 집합에서 잘 안 됐던 문제들을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한 번씩 가르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고 하는 거야. 482 8이 45 95 475번. 또 불러봅니다. 요거는 좀 차근차근히 해줄게. 처음이니까. 우진 77 또 현이는 채점을 안 했나? 응. 90번. 응? 86. 87. 98.
다 불러, 다. 오늘 어차피 연장 수업 더 하면 돼. 다 불러. 이거는요? 아, 실력업 전부 다. 아니면 2배속으로 수업할 때니까 나중에 0.5배속으로 보세요. 그래도 좀 천천히 하시잖아요. 아, 그런가? 이 정도만 하면 되나? 자, 요거는 집합 A가 3의 배수니까 3, 6, 에이, 맞나? 9, 12, 15, 18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여기다 부분 집합을 갖다가 이제 만들 건데요. 짝수를 2개 집어넣으래요. 그럼 짝수를 2개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짝수가 뭐가 있어요? 6, 12, 3개가 있나요? 이 중에서 2개를 갖다 골라 넣을 거예요. 32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2하고 18을 일단 이건 넣어놔야 돼. 짝수는 다 집어넣었어. 얘는 그럼 얘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상관없어요, 그죠? 얘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2의 세제곱 24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됐네?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는 항상 이제 OX로 옵션이 있는 거야.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에서. 그 다음에 77 요거는 요렇게 이제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연달아서 나오는 요런 유형에 대해서 요 지금 집합 A가 N 이하의 자연수니까 뭐 N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1부터 N까지 쭉 있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하는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면은 이게 총 N개였다고 치면은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N-2개예요. 이렇게 2의 N-2개. 이게 128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7이다. N이 9였다. 원소가 9개였다는 얘기겠죠. 됐네? 다음에 80번. 근데 이게 N이라고 하니까 뭐 헷갈려서 그랬을 것 같아. 내용은 아는데. 80번 보면은, 요거가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A 또는 C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1번. A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2번. C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저거 2개를 더한 다음에 A랑 C를 둘 다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을 한번 빼줘야 돼요. 중복이 생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의 5제곱개, 요것도 2의 5제곱개, 요건 이제 2의 4제곱개니까요. 정답은 이렇게 이제 해버립니다. A를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다 세고, 이렇게. 이걸 포함하는 걸 다 세면, 여기 A, C가 포함된 게 2번 세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포함하는 건 한 번 빼줘야 돼요. 중복으로 셌기 때문에. 근데 A랑 C랑 둘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들어가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A, C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는 거야. 중복으로. 2번 세지는 거야. A 또는 C를 원소로 갖는 거면 A만 하나 들어가고 C만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둘 다 가져도 돼. 5호의 개념이. A 또는 C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학에서 이제 또는 5호라고 하면은, A, C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 가지면 된다. 이런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이,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5, 6개 다 구해요. 그 다음에 이걸 아무도 안 가지는 이런 놈을 빼버려요. 이렇게. 이게 훨씬 간단해. 그럼 적어도 하나, A나 C 중에서 하나는 가졌겠지. 그럼 이제 요 계산하고 요 계산하고 똑같아요. 요 놈이 2의 6제곱이랑 같죠? 요 놈이. 적어도 문제로 바꿔서 풀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질문 잘했어. 오늘 질문, 오늘 진도 나갈 때 5호의 개념, 또는의 개념이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A 또는 C라는 게 둘 중에 적어도 하나 갖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82번 보면은 진부분 집합 얘기가 나왔고요. 홀수를 한 개 이상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진부분 집합 중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A의 원소를 살펴보면 3의 배수 이렇게 있어요. 됐나? 근데 얘가 이제 홀수를 한 개 이상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적어도 문제지 사실. 그럼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5제곱개예요. 전체가. 근데 짝수를 홀수를 하나도 안 가져. 이렇게 홀수를 하나도 안 가지는 거를 이렇게 빼버려요. 그럼 적어도 홀수를 갖는 부분 집합들이 나왔겠지. 괜찮아?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32 빼기 8이니까 정답이 24개가 나와야 되는데 정답이 아마 23개겠죠? 맞아? 왜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렇게 진부분 집합. 요게 한 글자가 들어갔는데 조금 날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응?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카운트하는 것 중에서 이 여기 있는 원소를 몽땅 담아놓은 집합이 있으면 걔는 빼버려야 돼. 그치? 걔는 빼버려야 돼.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다 카운트를 했죠? 맞아? 근데 이거는 이 녀석은 뭐냐면은 3하고 9하고 15를 포함하지 않는 녀석이야. 그치? 이거 3개는 안 들어간 놈들이지. 그럼 뭐냐면 여기에는 이걸 다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걸 빼버려도 이 전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걸러지지가 않았다 이거야. 자기 자신이 걸러지지가 않았어요. 뺄 때. 여전히 이 숫자에 들어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빼기 1 해줘야지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냥 제일 편하겠어요. 됐네? 그 다음에 84번. 요거는 앞에서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집합 중에서 한 집합에 있는 원소 1, 2를 갖다가 뭐 더해서 만들고 뭐 그런 건데 이 집합 C 이 녀석의 원소는 Z입니다. 근데 이 Z라는 녀석은 X하고 Y를 더해서 만드는데 X하고 Y는 X는 A의 원소고요. Y는 B의 원소예요. 그럼 이걸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Z가 될 수 있는 값들이지. 그럼 따라서 C에는 원소가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다 곱하라 그랬죠? 다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21이 정답이겠죠? 됐어요? 이거 앞에서 유형 하나 있었지? 그 다음에 86. 재밌는 게 나왔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을 처음 배웠던가요? 집합의 원소는 보통 수가 들어간 걸 많이 하는데 뭐 이상한 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지? 뭐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소 3개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이거 3이고요. 요건 2예요. 그럼 3 빼기 2니까 1이 맞죠? 됐나요? 2번은 요 집합은 원소가 얘도 하나 들어있고 얘도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이고요. 요것도 1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요거 2고요. 요것도 2니까 서로 개수가 같은 거야. 그냥 개수만 보면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 됐네? 4번이 이제 틀렸죠.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 그럼 항상 얘의 원소 개수가 많을 것 같죠?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이게 이제 A랑 B랑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 거야. 같은 경우도. 그래서 4번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뭐 5번은 요건 0.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0이고요. 요거는 2개고요. 이렇게. 그럼 더해주면 3이 나오겠죠? 87번.
자, 이거 2차 방정식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좋은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뭐가 좋냐? 2차 방정식의 해가 요놈의 원소고, 이거의 해가 요놈의 원소인데, 근데 뭐 미지수가 없네, 여기? 그지? 여기 x가 실수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보면 되겠지? 요거 판별식 써볼게요. 요놈 판별식을 써보면 4 빼기 6이니까 음수죠. d가 0보다 작아요. 태서야,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실근은 몇 개예요? 없어요. 그럼 이놈은 공집합이에요. 됐어요? 이놈은 공집합이니까 이게 빵개예요. 얘도 공집합이 돼야 돼. 그럼 얘도 d가 0보다 작으란 얘기야.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0하고 8 사이에 있는 거 알았으니까 7개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에 90번 보죠. 자, 요거는 A의 원소는 5하고 A네요. B의 원소는 3하고 5네요. 이거 질문이 나올만 하지.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얘가 여기 쏙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원소 두 개니까 이놈은 뭐 마3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양수래. 뭐야, 씨. 그럼 A는 얼마입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그냥 5가 되면 돼. 그냥 중근이 되면 되는데. 근데 원소는 5 이렇게 안 쓰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야. 얘가 그냥 5가 돼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중근으로.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로 근을 줄 때 우리가 이 미지수가 있으면은 그냥 근이 저렇게 눈에 보이니까 A하고 5구나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원소가 그냥 하나일 수도 있는 거지. 저렇게. 양수가 되려면 A가 5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였고, 95번. 자, 이거 좀 어렵겠는데. 저 집합 A에 있는 원소에서 뭐 골라 담아서 부분집합을 만든대요. 근데 부분집합 X는 원소가 최소 2개가 들어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모든 원소의 곱은 8의 배수가 돼야 돼요. 8의 배수. 8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생각했을 때 이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죠? 얘를 포함하면 무조건 돼요. 얘를 포함하면 무조건 되고, 얘를 포함하지 않을 거면 얘하고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제 8의 배수가 나오겠지, 곱이.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8이 x의 원소인 경우. 두 번째, 8이 x의 원소가 아닌 경우. 그럼 내가 지금 부분집합 x를 만드는데 경우가 이거 아니면 이거, 원소 8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x에다가 이제 이미 8을 담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건 넣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그럼 여기 담을 수 있는 게 원소가 지금 나머지 게 몇 개니? 하나, 둘, 셋, 5개니까 2의 5제곱개거든요. 2의 5제곱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2개 이상 들어가라 그랬어.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집어넣는 게 적어도 1개는 들어가야 되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건 제외해야겠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한 가지 경우를 제외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해되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8을 안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8을 안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4하고 6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를 곱했을 때 8의 배수가 나오거든. 이해됐네? 그럼 이제 8 빼버렸고요. 4하고 6은 이미 집어넣어 놨어요. 그럼 얘네들은 넣든지 말든지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울 수 있는 거는 2의 세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31가지 하고 8가지 하고 더해주면 39가지가 정답이 되겠지. 괜찮아요? 뭐 아주 어렵진 않은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다음에 97. 재밌어요? 재밌죠? 자,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를 갖고 3의 배수는 원소로 같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일단은 뭘 적어도 가지라고 했는데 같는 조건이 있고
맞지 않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놈을 봅니다. 이놈을 먼저 봐요. 어차피 저거 안 집어넣을 거지. 다 지워버려. 그냥 이거 문제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푸는 거야. 이렇게. 쟤는 어차피 안 건드릴 거거든. 그럼 나머지 것만 그냥 다 집어넣을 거야. 나머지 거 다 집어넣으면은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의 5제곱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조건이 뭐냐면은 적어도 2의 배수가 포함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2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2의 배수도 다 지워버려. 그럼 요거는 2의 제곱계가 되겠죠. 이걸 이제 빼버리면은 그냥 정답이 되겠죠. 근데 쟤를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좀 꼬이는 거야. 어지러운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전형적인 문제거든? 뭐 어떤 거는, 어떤 조건의 원소는 가지고, 어떤 조건의 원소는 가지지 말라 그랬어. 그럼 여기를 먼저 해결해. 이거 어차피 안 넣을 거잖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98. 잘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죠. 이 맞은 사람이 있어요? 맞았어요? 옛날에 풀어봤나? 어떻게 맞췄지? 주먹으로 나왔어요. 진짜? 이거 혼자서 맞추기가 힘든 문제인데 원래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읽고 뭔 소린지 알아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라는 거는 A의 원소가 그냥 자연수란 얘기예요. 자연수가 들어있는데 A의 원소 X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X분의 64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 그러면 뭐야? 그냥 쉬운 거도 보자. 1이 A에 들어가 있어. 그럼 64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맞지? 이런 식이면 뭐 2가 들어가면 32가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은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64의 약수겠네. 1, 2, 4, 8, 16, 32 이런 거겠네. 맞아? 될 수 있는 X의 값의 후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 X의 값의 개수를 대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은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값들이지. 맞아? 요놈들로 집합 A를 갖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만들 수 있는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래. 그럼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그냥 뭐 하나 들어갈 때가 제일 작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제일 많이 집어넣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그지? 그럼 얘가 뭐 7개가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정답이 6인가?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얘는 문제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만들면 안 되고, 이거 정답도 아닐 거예요. 원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원초적으로 저런 조건이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들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걸 뭐 넣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2의 7제곱개인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이렇게 성의 없게 썼으면 답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게 아니야.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 봐봐. 이게 좀 강력한 조건이야. 예를 들어서, 자, 동생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서연이가 이제 방학 때 집에서 빈둥대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놀자 그래가지고, 엄마 나 나갔다 올게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동생 귀찮으니까, 너 나갈 거면 동생도 데리고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1이, 너 여기 들어오고 싶지? 너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너 얘도 데리고 가. 이런 얘기입니다. 1이 A의 원소이면 64도 A의 원소여야 돼요. 맞죠? 2가 A의 원소이면 32도 A의 원소여야 되고, 얘도 짝꿍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자유롭게, 내가 집합 A를 만드는데 그냥 1 이렇게 들어있는 집합은 못 만들어. 1이 들어있으면 64도 같이 들어있는 거야. 동생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소의 구성을 이걸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1하고 64 이놈이 세트야. 마치 하나의 원소처럼 작용을 해요. 2하고 32 요게 세트고, 4하고 16 요게 세트예요. 근데 8은 외동이에요. 이건 지 혼자 뭐 그냥 지 혼자 있어도 돼. 8은 지 혼자 있어도 저 조건을 만족해. 8이 A에 있으면 8분의 64도 그냥 A의 원소이다 이런 거야. 됐나요?
그럼 이게 세트로 있고, 그럼 내가 이제 이놈을 넣거나 안 넣거나, 넣거나 안 넣거나, 넣거나 안 넣거나, 넣거나 안 넣거나. 그러면 이제 2의 4제곱계의 집합 A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공집합 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 빼주면 되는 거야. 됐네? 원래 이 문제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얘가, 근데 답은 이거 6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여기에 A에다 담는데, 내 맘대로 막 담을 거야, 이제. 대신 세트로 들어가야 돼. 그럼 제일 많이 담으면 다 들어가면 돼, 그냥. 그죠? 다 들어가면 그냥 7개잖아. 제일 적게 들어가면 1개 들어가는 거잖아. 정답이 그냥 6이죠. 이건 물어보는 게 좀 이건 무의미한 거야. 원래 만들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00번. 문제를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이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익숙해져야 되고, 이 집합 B의 원소라는 거는 그냥 이 자체야. 이게 B의 원소입니다. 이 값이. 근데 A랑 B는 뭐냐면 A의 원소야. 그러면 A하고 B가 될 수 있는 값이 각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제곱을 해서 더할 거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써놓자. 그럼 제곱하면 0, 1, 4가 나올 수 있겠네. 여기도 B제곱도 0, 1, 4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은 이렇게 있겠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B의 원소니까 B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2의 6제곱개다 이거야. 됐어요? 그럼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쉬려고 문제. 아, 이것도 일이 커지는데? 쉬려고 문제. 이건 놔두세요. 봐서 503번만 한번 보여주든지 할 건데, 좀 쉬었다가 진도를 먼저 나갈게요.